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활약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김하성 선수가 이제 11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샌디에이고의 포스트시즌 진출 축포를 또 터뜨리게 됐고, 최지만 선수와 배지환 선수, 사실 우리가 이 코너 할 때마다 좀 아쉽다, 좀 더 잘해줘야 한다 얘기했는데 나란히 또 멀티 히트를 치면서 간만에 코리안 메이저리그들의 좀 좋은 활약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고, 김하성 선수의 출루 기록이 지금 9경기 연속까지 늘어났죠. 물론 이제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고무적인 게 11호 홈런에 이어서 12호 도루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도루의 중요성이 메이저리그에서 조금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70% 이상의 도루 성공률을 기록한다면은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베이스 러닝을 할 수 있는데, 김하성의 도루 성공률이 86%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팀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마음 먹으면 무조건 훔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김하성 선수가 당당하게 우리 진짜 정말 그 얼마 지나지도 않은 세월인데 약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항상 불안했었는데 주전으로 가을 야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샌디에이고가 이제 확정을 지었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던 이제 미러키 브루스가 결국은 이제 밀리면서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3순위를 이제 샌디에이고가 이제 확보해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김하성 선수는 역대 한국인 빅리거 야수 중에서 5번째로 이제 포스트 시즌에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최희섭, 추신수, 김현수, 최지만 선수에 이어서 이렇게 5번째 이제 기록을 이제 출전 기록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앞서서 이제 추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 이 포스트 시즌에서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요? 네, 류현진 선수도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경기를 했었을 때 안타를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이 계보를 이어서 이 한국인 메이저리그로서 또 이 포스트 시즌에서 또 이제 안타 이상의 뭐 홈런도 그렇고 그런 기록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최지만 선수도 가을 야구에 나서게 됐죠. 그렇죠. 템파베이가 이번에 4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굉장히 죽음의 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어쩌 보면은 양키스나 보스턴 같은 명문 구단에 못지않게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와일드카드의 3위로 6번 시드를 받아 진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시즌부터 조금 달라진 패턴이죠.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 노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지구 우승팀들이 승률 순으로 1, 2, 3번 시드를 받고, 그다음에 와일드카드 순위로 1, 2, 3순위가 4, 5, 6번 시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진은 이 지구 승률 1, 2위 팀은 자동으로 디비전 시리즈에 자동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위 지구 승률 3위 팀은 이제 3시드와 경기를 하게 되고, 와일드카드 1, 2 시드인 팀들끼리 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표를 봐야 합니다. 표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또 다음 시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상적인 활약 중요하겠죠. 네, 지난달 24일에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됐거든요, 배지환 선수가. 그런데 어제 이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해서 벌써 시즌 3번째 이 멀티 히트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근 이 메이저리그 8경기에서의 타율이 3할 8리에 4타점 3득점에 도루 5개. 그리고 OPS가 8할 1위. 아주 준수한 그런 어떤 타격 지표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현재 피츠버그의 지역 매체들이나 뭐 팬 사이트에서는 이 배지환 선수를 두고 피츠버그의 미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즌 막판에 배지환 선수가 이렇게 콜업이 돼서 경험을 쌓고 또 이렇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최지만 선수도 이제 가을 야구에서 좀 이제 또 리그 이제 시즌과 또 이제 가을 야구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또 이제 멋진 활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도 KBO도 거의 정해졌지만 이제 지금쯤이면 가을 야구 진출 팀들이 다 확정될 때죠, MLB도. 메이저리그는 확정이 됐습니다. 12개 팀이 확정이 됐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진의 순서 때문에 이 대진만 조금 가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참가하는 팀은 확정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템파베이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뉴욕 양키스, 시애틀 메리너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이렇게 6개 팀이고요. 내셔널리그에서는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이고를 포함해서 뉴욕 매츠, LA 다저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필라델피아 필리스까지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네. 자, 지구별로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리그 말씀하셨던 네. 동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양키스 우승 결국 시간 문제였잖아요. 네, 시간 문제였는데 이 하반기에서의 과정이 사실 녹록치가 않았죠. 양키스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다저스와 함께 이 최고 승률을 다투는 그런 팀으로 이제 주목을 받아왔는데 네. 이 8, 9월 사이에 뉴욕 양키스가 좀 연패가 좀 길어졌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승률이 6할 1푼 4리. 이제 동부지구에서는 물론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체 이 승률에서는 좀 이제 밀리는 그렇죠. 예, 좀 그런 양상을 이제 보였고요. 이 동부지구가 뭐 작년에도 이제 똑같았지만은 이 5개 팀 중에 4개 팀이나 승률이 5할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만큼 정말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뭐 말 그대로 정글 같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뭐 아무래도 양키스에서는 워낙 또 이제 좋은 그런 활약을 펼친 선수죠. 에런 저지의 또 중심 타선에 그런 또 활약을 앞세워서 결국 동부지구에서 3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중부지구는 클리브랜드가 우승했네요. 앞서 제가 이 클리브랜드 가디언스라 그랬는데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원래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팀 이름을 바꾸고 이에 맞게 또 이제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4년 만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중부지구가 제일 접전이라는 얘기 평이 많았었는데 미네소타나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욕 양키스라든가 휴스턴만큼 강한 팀이 아닐 줄 알았는데 막상 승차를 봤더니 클리블랜드도 11경기 차로 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올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클리블랜드가 앞으로 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서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승차가 더 크게 납니다. 휴스턴이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죠. 네, 휴스턴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최고 승률을 기록한 팀이 됐습니다. 네. 6할 5푼 4리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고요. 휴스턴을 보면은 이 팀 평균 자책점이 눈길을 끕니다. 네. 2.92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팀 평균 자책점이 3.00 이하이면은 굉장히 이 투수진의 이제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현재 이 아메리칸 리그의 이제 싸이 영상 아주 유력 후보죠. 네. 이 저스틴 벌랜더가 이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게 좀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서부지구에서 가장 눈길을 이제 끈 팀 하면은 시애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애틀이 2001년 이후에 21년 만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랐거든요. 그 당시에 신인왕이 이치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애틀이 이렇게 21년 만에 이 포스트 시즌 올라가니까 이 메이저리그 이제 공식 홈페이지죠. 이 MLB.com에서 2001년에 있었던 일을 재소환하는 그런 어떤 기사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 이제 뉴욕 양키스랑 시애틀이 맞붙었는데 그때 개봉했던 영화가 슈렉 그리고 분노의 질주가 극장에서 상영이 됐다. 분노의 질주 원이요. 네, 원이 이제 했는데 지금은 뭐 시즌 뭐 여러 개가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이 시애틀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이제 실패했다는 것을 표현했던 이런 기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축제 분위기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와일드카드 경쟁은 다 끝이 난 거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애틀이 와일드카드 2위를 기록을 했고 토론토가 양키스란 존재 때문에 그렇지 사실 5할 6푼 6리의 승률은 클리브랜드랑 같은 승률이거든요. 다른 지구 1위랑 같은 승률일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일드카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시애틀과 템파베이 역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죽음의 조답게 동부지구에서만 두 팀이 와일드카드로 진출을 했고 시애틀이 21년 만에 올라갔고 템파베이도 4시즌 연속으로 어쨌든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고 토론토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는 류현진 선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막판에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 베리우스가 조금 더 스토프를 회복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그 방식을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와일드카드도 순위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3전 2선승제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경기를 아무래도 잘 치르려면은 그만큼 홈 어드밴티지를 이제 얻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 세 경기 모두 이 상위 시드의 홈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순위 경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도 이 각 팀들이 계속해서 지금 승수를 쌓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이런 제도적인 그런 어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셔널리그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동부지구 상황은
왜 이런가요? 이게 지금 네. 급반전이 펼쳐졌죠. 네.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오늘 이 애틀랜타가 이제 마이애미에게 그래도 0대4로 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이 애틀랜타와 뉴욕 매치의 3연전 여기서 애틀랜타가 스윕을 했습니다. 집에서 우신 거 아니죠? 네, 거의 좀 울 뻔했습니다. 약간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네. 이게 진짜 김 네. 기자의 저주가 아하. 네. 응원하면 할수록 매치가 이제 죽을 못 쓰는 역으로 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3연전을 보면 화나신 정말 것 같은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네. 정민 씨가 집어넣을까 약간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디그롬, 슈어저, 베싯 그러니까 매치에서 내로라 하는 1, 2, 3 선발들은 그렇네요. 다 가동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3연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애틀랜타가 현재 매직 넘버 1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가장 지금 우승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도 와일드카드로 진출은 했죠, 매치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치가 현재 이제 2위에 있는 샌디에고와 이제 게임 차가 워낙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네네. 승률이 또 6할을 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와일드 카드로 해서도 현재까지 이제 지금 이제 진출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네. 여기서 와일드 카드로 올라가느냐 네. 아니면은 동부지구 우승팀으로 올라가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중부지구하고 서부지구도 짚어주시죠.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폴스의 어떤 라스트 댄스에 힘입어서 이제 1위로 이제 확정을 지었고 내셔널 서부지구 역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지구에서 제일 야구를 잘하는 팀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110승의 LA 다저스가 이제 압도적으로 2위 샌디에고랑 23경기 차입니다. 네, 정말 압도적으로 네. 1위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네. 거의 7할이에요, 승률이. 네. 다저스는 계속 신기록이네요. 그렇습니다. 내셔널리그 팀으로는 지금 103년 만에 110승이라는 대기록을 썼고요. 103년.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가 현재 5경기인데 네. 여기서 과연 다저스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0번째로 네. 승률 7할을 이제 넘을지 이제 이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조금 다저스가 주춤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선이 이제 침체를 이제 겪으면서 결국 그렇죠. 이제 2연패를 이제 당했는데 좀 남은 이 경기에서 과연 다저스가 111승 2승 이상을 하면서 7할 승률을 기록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실력이다 보니까 네. 이제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우승 후보 역시 LA 다저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선수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을 예측해달라고 했는데 선수들 중에 39.5% 뭐 10명 중에 4명이 다저스를 선택한 겁니다. 2위인 애틀랜타 같은 경우가 20% 심지어 이 애틀랜타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잖아요. 네. 그 전력이 그대로 있음에도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로 다저스를 선택했다는 건 역시 110승이 거저 어른 성적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도 뭐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네. 분위기가 반전되긴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도 뭐 2001년에 시애틀도 그랬고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팀들이 우승하지 못했던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예, 이제 당장 뭐 양키스라든가 이제 다저스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런 징크스를 어떻게 깰 것이냐. 네.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이슈로 단축 시즌에만 우승을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162경기 체제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우승을 한번 할 수 있을지 이런 징크스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한 기자에게는 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네. 네. 어떻게 다저스가 이기길 바라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2년 전에는 다저스의 우승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뭐 저도 정현호 PD의 생각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늘 그러니까 최고 승률 팀이 가을 야구 가면은 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고꾸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아메리칸 리그 지금 양키스도 어쨌든 가을 야구 이제 시즌에 접어들면은 분명히 좀 다른 면모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휴스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쨌든 저는 끝까지 뉴욕 매치를 믿겠습니다. 네. 이 기승전 뉴욕 매치. 변수에는 매치가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밖에 메이저리그 한 주 동안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폴스가 또 홈런을 치면서 이제 703호 홈런이 되고 네. 이 타점 부분에서도 단독 2위로 베이브루스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원정 경기 통산 홈런에서도 2위가 됐고 또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토니 라로사 감독 이제 이름을 본딴 게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랬죠. 네. 유명한 명장인데 통산 2,900승을 기록하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 선언을 했고요. 에런 저지 선수 역시 드디어 이제 61호를 치고 그렇죠. 62호를 노리고 있는데 61호 이후에 4경기에서 11타수 동안 안타가 2개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슬럼프가 언제 깨질지도 좀 관심사고요. 네. 만약에 이제 62호짜리 홈런을 친다면 네. 이게 만약에 그 홈런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61호 홈런구의 가치를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62호 홈런까지 나온다면은 이게
이제 무려 250만 달러.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12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매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곧장 이제 선수에게 이제 돌아가느냐 네네. 또 이런 거에 대한 좀 비하인드들도 좀 상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이 1998년에 마크 맥과이어가 70홈런을 이제 쳤었을 때는 당시에 맞습니다. 이듬해 경매에서 이제 305만 달러에 낙찰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 화폐 가치 변동에 따르면은 우리 돈 현재 가치로는 한 60억 원 가까이 되는 예,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가장 이제 많은 홈런을 한 시즌에 때려낸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맞습니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KBO 리그도 이번 주로 정규 시즌을 마감하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SSG 우승도 결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지한 기자가 매치의 팬이라면은 정현호 PD는 네. KBO의 기아의 팬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LG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기아 입장에서도 마지막 남은 5강행 티켓 네.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 7회 초가 진행 중인데 8대2로 기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발 임창규 선수를 일찍 공략하면서 정말 점수를 많이 냈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신난 팀은 사실 SSG예요. LG가 패할 경우에 오늘 이제 우승을 확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 입장에서도 2경기 차까지 좁혔던 NC와의 격차를 2경기 반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뭐 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뭐 기아의 가을 야구 진출은 뭐 한 8분 응선 정도는 넘었다라고 그 정도, 봐도 네. 봐도 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남은 경기 수가 기아나 NC 둘 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기아의 페이스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9연패를 당하면서 그 이후에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타선이 조금씩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양현종 선수가 사실은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직전 경기부터 조금씩 다시 또 평균 구속도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을 야구 가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포스트 시즌 이제 탈락 팀들은 다 결정이 됐죠. 네, 현재 10위 한화 그리고 9위 두산, 8위 롯데는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네네. 현재 이 시각 그 KT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삼성이 만약에 이제 지고 네. 지금 이대로 만약에 기아가 LG에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네네. 삼성 라이온즈의 탈락도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기아와 NC의 이제 5강 대결로 일단 압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네. 이대호 선수의 이제 마지막 시즌, 은퇴 시즌도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네. 마지막 시즌에 100타점을 기록하고 네. 괴력이잖아요. 네. 경기에 나올 때마다 마지막 타석마다 홈런을 치고 사실 보면서 저는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가 또 생각이 났어요. 네. 은퇴 시즌에 87타점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역시 이승엽 선수 하면은 자기 은퇴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홈런 쳤던 쳤죠. 네. 그 부분도 정말 역시 스타라는 게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 네. 마지막 멋지게 하고 가는구나. 맞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에 좀 충격입니다. 네. 예, 전통의 강호인데 네. 9위 확정이라는 건 좀 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58승 80패 2무승부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네. 1990년에 이제 오비베어스였죠. 이제 두산의 전신인 오비베어스가 세웠던 이 팀 최다패 기록을 이제 32년 만에 이제 소환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남은 이제 4경기에서 만약에 두산이 1패라도 더 하게 된다면은 이제 최다패 기록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두산이 올 시즌에는 좀 투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었죠. 네. 네. 투수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10승 투수를 배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았고요. 또 타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될 뭐 김재환 선수라든지 페르난데스 선수라든지 네. 이런 중심 타선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를 겪으면서 네. 타격 부진이 이어졌던 부분도 이렇게 좀 전반적인 좀 하락세의 네, 네. 좀 그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아마도 뭐 이번 시즌 마무리하고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분과 포스트 시즌 이야기를 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10일 날 NC와 KT의 그 우천 수년 경기를 마지막으로 정규 시즌은 종료가 되고 네. 다음 날 이제 미디어데이 이후에 곧바로 가을 야구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잔여 경기가 다들 많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KT가
좀 더 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가 NC 대 KT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5위인 기아보다도 덜 쉬고 경기를 치러야 되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아의 성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렇습니다. 네. 아직 기아 확정 안 됐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물론 유력하긴 하지만. 네. 네. 자, 이어서 테니스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요즘 테니스의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국내 테니스 팬들 정말 흥분시켰던 코리아 오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공식 집계됐던 이 결승전 입장객 수가 9,93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그 화면을 봐서도 정말 그 1만 명에 이제 가까운 네. 그런 이제 관중들이 그것도 비가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우산을 펴들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경기에서 또 호응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ATP 투어 부회장이 이제 한국의 그런 테니스 열기, 뭐 최근에 뭐 테리니 열풍이라든지 그런 어떤 테니스에 대한 인기를 확실하게 이제 임팩트를 얻고 간다. 이렇게 그렇죠. 또 얘기를 해서 또 이게 또 상당히 좀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코리아 오픈이 아시아에서도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은 그런 관중을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네. 이번에 테니스계에 아주 큰 그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테니스계가 한국이 괜찮은 시장이라는 거를 확실히 좀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정현 권순우의 복식 조합만으로도 또 사실은 흥행이 보장됐었던 대회가 아닌가. 그렇죠. 예. 이 결승 진출을 실패하긴 했지만 2년 만에 코트 복귀 전 정현 선수 굉장히 좀 훌륭했고 여기 페더러 선수와의 그 경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 당시에 US 그 호주 오픈에서 네. 붙었는데 그랬던 페더러가 은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과연 이 정현과 권순우 선수가 이제 복식에서 다음에 있을 이제 차기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네, 정현 선수 진짜 이번 복귀는 두 분께서는 좀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래도 정현 네. 선수가 좀 2년 만에 굉장히 모처럼 이 코트에 그렇죠. 돌아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물론 복식 경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랬던 좋았던 그런 감각들도 어느 정도 보여줬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뭐 내년에 이 아시안 게임에서 이 두 선수가 복식 호흡을 맞췄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습니다. 또 두 선수 역시 이제 내년 아시안 게임에서 또 함께 이제 복식 쪽에서 만약 호흡을 맞춘다면은 네. 좀 뭐 좋은 결과 기대한다. 뭐 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권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또 일본으로 건너간 것 같은데 네.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한국에서의 활약이 아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회전에서 엘릭스 디미노를 제압을 하고 이제 8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다음 경기 상대가 맥도날드 세계 랭킹 78위고 우치다 가이치 선수도 155위이기 때문에 세계 랭킹 23위를 꺾은 권순우 입장에서 굉장히 해볼 만한 상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높은 순위까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늘 약간 좀 초기 탈락이 좀 아쉬웠던 권순우 선수였는데 네. 이번에 한번 그 징크스를 또 깨는 것도 그렇죠.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에도 이 대회가 또 열리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열렸던 이 대회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네. 코리아 오픈이 열리게 됐는데 지금 이게 그 대회 주최에 대한 그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이게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릴지 아니면은 네. 중국에 원래 열렸던 중국 청두 지역에서 이 대회가 열릴지 이것은 두고 봐야 합니다. 네. 네. 자, 골프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오늘 발표를 보니까 고진영 선수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LPGA 투어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11개 대회 연속 지금 승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남은 LPGA 투어가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0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하지 못했던 게 거의 8년여 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질적으로 조금 걱정도 되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예, 네. 정말 맞아요. 우리나라 워낙 선수 잘했죠. 진짜 잘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BMW 챔피언십이 열릴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한번 우승 소식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올해는 이게 원주에서 이제 오크밸리 CC에서 20일부터 나흘 동안 이제 대회가 열리는데요. 네. 지금 부상 때문에 전인지 선수 그리고 고진영 선수가 나서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대회를 복귀를 목표로 하고 지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는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